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호스피스 전문의 오추 슈이치는 1000명이 넘는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이 생의 끝자락에서 남긴 25가지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육체의 고통은 약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고통은 달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 속에는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 놓쳐버린 기회, 그리고 끝내 풀지 못한 인생의 숙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모아이 식구들과 나누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 후회하지 않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했더라면.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어색하고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주 미룹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에게 쑥스러워서 직접 말하지는 못해도 문자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라고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저자는 한 환자의 질문을 전합니다. 선생님, 화병이 날 정도로 참고만 살았던 제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이 제 마음에도 깊이 남았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참을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한자로 써주시며 항상 참아라, 참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르침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의 목소리를 눌러버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모아이에서 연습한 대로 조금씩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하죠. 모아이 식구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봅시다. 3.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공자는 예순이 되어서야 다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뜻을 곡해하거나 내 기준으로 재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를 열고 마음을 낮추어 듣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귀를 순하게 하는 일, 그것이 벼랑 끝에서 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요. 모아이 식구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4.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저자는 얄팍한 처세술이 아닌 진심 어린 친절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살면서 진정한 친절을 베푼 사람은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도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느낀 건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내 마음도 더 따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은 무엇이었나요? 5.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자는 말합니다. 현실에는 소설 속에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고 때로는 감정의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나를 해치려 했던 사람도 결국은 외롭고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6.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저는 지금 상담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후의 저를 상상하며 지금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언젠가 저를 더 단단하고 멋지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 지금 꾸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요? 7.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저자는 말합니다. 화내고 울고 웃어도 인생의 시계는 계속 흐른다고요. 그렇다면 가능한 웃으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모아이에서 함께 나눴던 연습들, 나에게 예쁜 말을 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시간이 이 말과 닿아 있다고 느낍니다. 조금 더 웃는 시간을 늘리고 싶습니다. 8.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마음속에 간절히 그리운 사람이 있나요?
저는 가끔 몇십 년 후 죽음을 앞두게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를 사람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 한 번 더 만나지 못한 게 아쉽다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9.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저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사랑은 어려웠지만 이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이 있나요? 10.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지금은 일부터 하고 여행은 나중에 가도 늦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쉬지도 못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 여행조차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시절 함께 여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11.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여행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짐을 싸고 집을 나서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져서 많이 미뤘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먼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새로운 공기와 장면이 삶을 환기시켜줍니다. 12.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저자는 말합니다. 건강할 때 인생의 총정리를 하라고.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아이 채널을 통해 저만의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곧 제 삶을 남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죽음을 불행으로만 여기면 삶마저 불행해집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루하루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 중 어느 쪽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았나요? 14.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아버지는 결혼 후 서울에서 평생을 사셨지만 마음속 깊이 간직한 고향은 언제나 부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 속에는 종종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거나 바닷바람이 부는 날이면 아버지의 눈빛이 유난히 먼 곳을 향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눈을 감기 전 고향이나 부모님의 산소를 직접 찾아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 이유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라이프 리뷰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더 자주 찾아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 부르고 싶은 고향이 있나요? 15.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아버지는 대장암 수술 이후 예전처럼 마음껏 음식을 드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면 식탁 위의 음식이 오히려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그 맛은 배가 되었을 텐데 말이죠. 건강할 때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마음껏 맛보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마저도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 혹시 오늘 식탁 위의 한 끼가 여러분의 마지막 한 끼라면 무엇을 먹고 싶으신가요? 16. 결혼을 했더라면. 요즘은 결혼을 해도 하지 않아도 각자의 후회가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빈자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웃고 싸우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쌓이는 삶의 무게와 깊이는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17. 자식이 있었더라면. 저는 아이들이 제 인생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보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물론 평생 걱정은 따라오지만 그 걱정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삶은 때로는 고단하지만 여전히 축복입니다. 18.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저에게는 아직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이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19.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저는 아직 유산이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나이가 들어
혹은 건강이 약해졌을 때 아이들과 병간호, 병원비, 삶의 마무리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화는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가족 모두를 위한 준비이자 사랑입니다. 20.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제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서로 연락이 줄어드는 것이 아쉽지만 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기에 죽었을 때 장례식에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누가 오는가보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1.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저자는 100% 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기검진,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을 통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한국 과자와 믹스커피는 제 생활 속 작은 중독입니다. 이 역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한 번이라도 줄이려 노력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23.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저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조금이라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고 싶다면 마지막 의사를 미리 명확히 밝혀두라고. 그것이 남겨진 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24.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아버지가 대장암 3기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운전을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아버지는 많은 고통을 겪으셨지만 우리는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에게 좋다고 알려진 추어탕을 자주 사드렸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완쾌되셨지만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가족의 힘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했습니다. 25.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저자는 말합니다. 죽음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 느끼는 불안은 상상 이상이라고. 그 순간을 준비하려면 건강할 때부터 종교를 공부하고 믿음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영혼의 평안은 준비된 마음에서 오고 그 평안은 마지막 순간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 다가올 그 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살 거리라는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용기, 사소한 표현, 하루하루의 선택이 결국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